그런데 이 그래프는 두 개의 선이 같이 오른쪽 아래로 움직입니다. 즉, 단순하게 그래프로만 보면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이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표식을 많이 키우고 색상을 밝은 색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바꾼 다음이고요. 사실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아마 20대의 쉬었음 인구에 집중했으면 이 질문에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을 놓쳤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KDI에서 실업률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볼까요?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을 동시에 그리고 있는 꺾은 선 그래프네요. 보통 이런 데이터를 저는 2019년과 2020년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왼쪽의 축은 경제 성장률과 연결시켜서 보면 되고요. 0 미만의 성장, 즉 마이너스 성장률이 2019년에서 2020년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축 기준은 실업률의 변화를 보면 되는데요. 방향을 보니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바로 이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업률은 보통 올라가죠. 회사에서 나오거나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래프는 두 개의 선이 같이 오른쪽 아래로 움직입니다. 즉, 단순하게 그래프로만 보면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이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데이터 시각화 기반의 한 그래프로만 분석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래프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가 구직 포기자가 증가를 했거나 매칭률이 늘어나서 라고 해석했는데 저희는 우선 구직 포기 증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데이터 계산법을 볼게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 수를 비율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활동 인구라는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비취업 상태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속한다 라는 거고, 도형으로 잠깐 보자면요. 사각형이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일부는 일을 이미 하고 있을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일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일부는 일을 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할 의지도 있고, 그런데 반대편에는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업률은 어떤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잡냐면 일을 구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둘을 경제활동 인구로 잡습니다. 이 중에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률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막대는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치고, 그러면 실업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지금 우리 상황은 실업률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수치에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울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볼까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의 비중입니다. 2년 단위의 그래프고요. 이 중에서도 코로나 기간 기점으로 보시게 되면 20대의 쉬었음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는 경사의 기울기 정도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20대들의 문제는 지금 어떤 걸까요? 쉬었음에 해당되는 인구 비중의 증가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경제활동 사유로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통학이나 취업 준비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무가 가능한 20대 중에서도 이 이유로 당장 일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쉬었음 막대는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우리가 많은 기사들에서 봤던 내용일 거예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비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보고서에서는 왜 실업률도 같이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긍정과 부정의 방식으로 답변했는데, 첫 번째는 매칭 효율성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로 구인구직을 하다 보니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과 일을 구하려는 사람 간의 매칭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실업률이 떨어진다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주장은 구직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보고서는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직 의욕이 더 떨어진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이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이 내용으로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의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낮은 실업률이 고용 요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양질의 정규직 취업에 회의적인 2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20대만 조사하지? 그리고 정규직 취업에 회의적인 이유가 뭘까?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국가데이터처의 그래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전체 데이터입니다. 연령이나 성별 구분 없이 전체의 의견이므로 디테일한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는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내용이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그래프로 만들어버리면 그래프가 다 섞여버리는데요. 이때는 스몰 멀티플 차트 스타일을 써봅시다. 여러 개의 그래프를 만들고 각 그래프별로 한 개의 항목들만 주목받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표식을 많이 키우고 색상을 밝은 색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바꾼 다음이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섞이는 이유가 항목의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비중의 차이가 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은 그래프들은 세로축을 조정해서 나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프의 위쪽이 잘리더라도 다른 그래프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엑셀로 이걸 하다 보니까 반복 작업이 계속되기는 했거든요. 가능한 모든 그래프를 직접 편집하는 게 저는 편해서 이 방식을 썼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반복 작업이 조금 거슬리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제미나이 같은 다른 AI에서 코드를 이용하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신 툴대로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완성된 그래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뜯어볼게요. 앞선 그래프들과 마찬가지로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데이터를 보고 코로나 기간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제 그래프에서도 해당 기간에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걸 구분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타는 제외했고 방향이 바뀌는 그래프들만 따로 선택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였어요. 나이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비중이 높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더 살펴보면은 2021년에서 2022년에 기울기가 굉장히 높아진 편이었고, 다행히 2023년에는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서 나이에 대한 생각들이 다행히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에 메인으로 넘어갑시다. 사실 비율이 제일 높은 건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아마 20대의 쉬었음 인구에 집중했으면 이 질문에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을 놓쳤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해요. 2022년까지 떨어지고 있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합니다. 저는 여기에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상해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 적응장애가 폭증했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산업재해뿐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 문제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요. 이건 건강 문제에 대해 회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쉬는 기간이 생기잖아요. 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됐던 아니면 마음에 대한 문제가 됐던 이런 쉬는 기간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구직하는데 의욕이 많이 꺾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이 시작되면 너무 올인해요.
참 이건 전 연령대에서 그렇죠. 자, 이젠 그래프들을 정리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공유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일을 구하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배가 불러서 그렇다, 부모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 사회초년생만 공격받는 성향이 있는데 한 가지 이유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특히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튀어나와서 부끄럽지만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편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 문제는 제가 보기엔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뉴스로 더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두 가지가 충분히 섞일 수 있거든요. 복합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내 건강 문제나 혹은 가족의 건강 문제, 그래서 구직이 어렵고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외로 원하는 직장이 없어서 일을 구하지 않는 비중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물론 데이터상이고 전체적인 연령대를 모두 포함한 비율이기 때문에 좀 더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메인으로 생각하는 주장의 힘이 그다지 세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세대의 연령 혹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우리만이라도 댓글로만 판단하지 맙시다. 이 댓글들을 전체 의견으로 판단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